이런 나라, 뭐 집단, 문화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중동이나 페르시아도 이런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중동도 사실은 그 오랫동안 무슬림이 지배해왔잖아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통의 힘입니다. 예, 이슬람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른들이 해왔던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전한 길이거든요.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세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현대 세계에서는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기업이 혁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혁신이라는 말은 금기어예요. 아, 금기어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전통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이란 말이 되면은 이건 나쁜 뜻이었습니다. 비다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였어요. 전통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역시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기는 좀 어려운 사회죠. 그러니까 같이 나누고 먹고 하는 게 중요한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의미고, 요즘 이제 나쁜 의미로 전통이 있다면은 중동 지역이 마초 사회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강력한 네. 남자들의 사회라서 그 코미디언들 항상 그거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것을 절대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 왜요? 남성으로서의 마초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모르는 걸 그러면 안다라고 해요? 예, 모르는 걸 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농담견 진담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동이라면 모세까지, 유대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모세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냐? 길을 안 물어봤으면 혼자 나왔을 텐데, 길을 물어보면은 몰라도 다 아는 체를 하니까. 장난말입니다만은, 예, 그런 장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아는 척을 하고 나서 진짜로 모르면은 아는 사람들을 막 찾아줘요. 예,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공동체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적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시시라고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팀 문화인데, 사실은 이게 부유층들이 부유하지 않은 분들한테 무엇인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문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이제 부유하지 않은 분들이 무엇인가 항상 뭐 이렇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 도움을 받으면 사실 그게 뭐 굉장히 뭐 별 볼 일 없는 도움이어도 이 부유한 분들은 이분들한테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집트에 가보면 근데 화장실 손 씻고 나오면은 갑자기 어디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휴지 주시고 그러면은 그걸 받는 순간 저한테는 그분한테 무엇인가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의무가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갑자기 주고서 돈 달라고 그런다고 불쾌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문화고, 이게 또 공동체를 또 지키는 문화라고 할 수 근데 이제 있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 잔돈을 갖고 다니면 괜찮은데 잔돈이 없으면 정말 낭패예요. 근데 그러면 큰 돈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못 들어가게 해요. 가끔은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아까 일본의 와무나도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정말 아무 지식 없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화를 내거나 굉장히 경솔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문화로서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지만 그 나라에 갔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죠. 만약에 중동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분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이집트나 중동에서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신 분들이 어떤 친절이나 뭔가를 하고 금전을 바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라면, 그리고 부유한 분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그분들이 영상에서 봐왔던 행동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전통이었네요. 그래서 이를테면 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유적지에 가면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약간 막아놓고 여행자들이 오면은 요라고 한 다음에 보라고 해요. 들여다 보내줄게. 예,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권한인 것처럼. 근데 그러면 당연히 박씨를 드려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보고 이제 한국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유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 동네의 전통인 것이고, 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에 나가시면 카이로에서 거리에 구걸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구걸하는 분들이 카이로에서는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들고 있어요. 박씨시군요. 그러니까 휴지나 꽃이나 이걸 이렇게 들고서 이제 주고받는 그러면은 그걸 내가 받는 순간, 물론 그 티슈 가격보다 더 높은 값어치가 있는 이제 돈을 그분한테 이제 드리는 게, 이것도 사실은 박씨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영상을 보시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찬반을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불편하시면 안 가시면 됩니다. 가도 뭘 해야 되냐면 잔돈을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잔돈이 없으면은 정말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을 보면 자기 계층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 영국도 일본의 화문화, 와문화처럼 영국인들만의 이런
집단적인 문화가 있어요. 훌리건. 홀리건 맞아요. 맞아요. 예, 저기 상대팀한테 막 불질러 버리는 훌리건들. 근데 그러니까 계층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은 자기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가지고 그 자부심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 굉장히 웃겼거든요. 노동자 계층 뭐 이게 수리를 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아들이 고급스러운 굉장히 점잖은 말투를 썼을 때 아버지가 말투 왜 이래? 약간 맞아요.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하는 거를 예, 저는 맞아요.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 봤지만 예. 자기 아들이 저런 말투를 쓴다고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메커니즘이 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이 좀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학교에서 어떤 이제 노동계층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니는 그 친구들 중에서 누가 갑자기 되게 포시한 그 고급스러운 영어를 써요. 그러면 얘는 왕따가 됩니다. 아, 그게 실제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낮은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낮은 계층 내에서 이 낮은 계층도 전통이 있는 계층이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문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졌고 그 계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개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약간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본은 젊은이들도 그래요. 이 젊은이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소위 왕따, 일본식의 이제 이지메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사회 룰처럼 된 거는 에도 시대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시대인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뭐 섬나라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집단성 강화 요인은 이제 그 이전의 시대부터 이제 오는데 에도 시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지배를 할 때 팀으로 집단으로 그래서 한 팀으로 한 50명을 꾸려놓고 여기에 이제 집단으로 세금도 부과하고 잘못하면 집단으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무라하찌부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 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50명, 100명으로 이루어진 마을 속에서도 이제 일종의 자구책이죠. 집단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외부의 공권력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든 약속이 무라하찌부라고 해서요. 마을에 하찌부라는 말은 8분이라고 써서 80%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니까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인지상정을 차마 안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10가지 중에서 2가지 경우만 이제 얼굴을 내미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문제의 그 왕따의 대상이 되면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무시하는데 딱 2가지 사항. 장례식을 치르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재해로 해서 뭐 집이 폭망했다. 그랬을 때만 들여다보는. 그래도 사람은 살려주네.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근데 인간. 그러면 왕따였는데 그래 저렇게까지 하니 한번 봐주자라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물론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룰 때문에 그 공동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얘들한테는 이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아이의 관리를 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부터 이 전체에 페널티를 주게 되면 이 전체들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페널티 받잖아. 이런 문화가 이런 집단 화문화를 탄생시켰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이 조직 문화잖아요. 횡적인 조직 문화인데 그래서 일본의 이제 젊은이들 보면은 저희들 깜짝 놀랐는데 한국 젊은 대학생들하고 보면은 더 자유분방하고 우리의 눈으로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튀는 행동들을 하는 애들이 옷장이나 복장이나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머리 단정하게 하고 넥타이 하고 그러면 회사에 들어간 거야. 회사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인간이 180도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돼 나타나는 거야. 확실히 일본이 전통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 우리보다. 그래서 조직 세계에서는 무라하찌부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회사에서 생존을 못 하니까 아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해버려요? 그 자체로 이제 회사 안에서도 이지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의 마인드로 행동 거지로 회사 나가서는 당장 이지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